4층 전화를 받고 그중 하나가 우리 고객님 계좌였던 거고. 이의 신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은 최소 몇 달은 걸린다던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급정지를 건 것도 아니고 고객님이 아무리 저한테 말씀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좌 카드 정지.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실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오후 12시 25분에 조땡땡으로 50만원이 입금 들어왔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막혔어요. 조땡땡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신한은행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이 정지가 됐습니다. 입출금 당연히 안 되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안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나 전기세 같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도 못 빠져나갑니다. 안 내면 미담이죠. 직접 은행으로 와서 매달 현금으로 세금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가스비 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이 안 돼요. 요새 집구석에 현금 쌓아놓고 있는 사람 있나요? 대체 무슨 돈으로 세금 내고 전기세를 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한은행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인데 계좌가 공개되어 있다, 2년 전에도 이랬었는데 또 계좌가 막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행원이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거 억울한 상황이네요,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계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가 악용해서 신고를 했거나 제3자 사기가 있네요, 이렇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는 있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법이 그렇대요, 법이. 그래서 처음에는 2,500만원 계좌에 있으니까 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창구에서 현금으로 뽑으실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만원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본사에 전화하시더니 확인해봤는데 죄송하지만 못 뽑는데요. 심지어는 1,000원도 못 뽑는답니다. 당연히 은행원 분이든 다른 관계자분이든 잘못 없죠. 저도 압니다. 법이 잘못된 거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러면서 광광 울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감성팔이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저같이 계좌 공개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조심하라는 취지의 영상이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계좌 지급정지 시킨 사람한테 전화해서 입금액을 받아낼 테니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물론 은행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경찰서에 허위신고로 고소장을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처리할 때까지 최소 몇 달 걸립니다. 심지어는 1년 넘게 걸렸다는 사람도 있네요. 모든 은행 몇 달 동안 입출금도 못하고 카드도 못쓰고 자동이체도 못쓰는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뒤에 녹음 파일에서도 나올 텐데 은행원분들도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입금액 반환할 테니 풀어달라고 요청 좀 해달라고 말했더니 직원분은 그럴 권한이 없고 그분의 정보를 모른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직원분은 최소 17일 뒤에 신고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을 합니다. 3영업일 플러스 14일 이내 피해 구제 신청서 미제출 시 지급정지 종료되므로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관리점 방문 이렇게 나와있죠. 처음 당하시는 분은 아 그렇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빨리 풀면 1시간도 안 돼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원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입금자가 우리은행이니까 우리은행한테 전화를 하거나 신한은행 본사로 전화를 걸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서야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자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저는 당사자하고 통화가 돼서 입금액 반환하고 30분도 안 돼서 바로 풀렸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경남 창원에 사시는 50대 아주머니분이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금 정신이 없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은행을 방문할 테니 그때 해결하자 이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아니 아주머니 사정은 알겠지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 보내주는 거 받으면 되는데 본인 돈은 중요하고 남의 돈은 안 중요합니까? 모든 은행 정지라니까요. 지금 경남 창원에 사시는 조땡땡 어머니 제 돈 좀 받아주시고 제발 좀 풀어주세요. 풀어달라고요. 조땡땡 어머니 딱 한 번만 눈 감고 풀어주면 되잖아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 취급을 당하고 모든 은행 거래 정지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거 최근 사건도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정지 계좌 푸는데 한 세월, 3자 사기에 발 동동, 익명 입금 뒤 계좌 정지, 억울한 피해자 구제한다. 구제 안 해주죠? 거의 구제역이지?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고 모든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하늘 고마라는 유튜버분도 당하셨죠. 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
계좌 정지. 조회수가 400만, 500만이고 공중파에서도 사건 다루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대체? 2022년에 실화탐사대에서도 지급정지 관련해서 방송한 것도 있네요. 뉴스 댓글 한번 볼까요? 제가 저거 당해서 지금 계좌 정지 중인데 상당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환 신청하니까 피해자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점점. 제가 피해자인데 참나. 범죄 피해 막는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은 피의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나라. 정확히 2년 전 내가 당했는데 은행 계좌 전부 출금 정지돼서 돈을 빼려면 매번 은행 창구에서 대면한 뒤 현금을 뽑아야 된다. 은행에선 자기들은 풀어줄 권리도 의무도 없다고 해서 결국 경찰서를 찾았고 온갖 서류와 알지도 못하는 범죄에 대한 진술서를 쓰고 1년을 더 기다린 뒤 겨우 풀었다. 이 상황을 경찰서에선 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라고 했는데 난 보이스피싱 한 적도 없고 엉뚱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뿐인데도 날더러 피의자 10분이 된 것이니 그에 맞는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참 뭐 같은 상황이죠. 저랑 똑같네요. 저도 며칠 안에 안 풀어주면 경찰서 가야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50대 조땡땡 아주머니분은 왜 제 돈을 안 받아주는 것이며 쓰레기 같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은 왜 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한 걸까요? 유튜브 농가를 살리기 위해 유튜버들한테도 입금을 하라고 한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승 상금 1000만원, 변비와 먹고 똥 참기, 경배우 대회 참가자 모집 중이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은행원분과 대화한 녹음 같이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게 3월 13일 어제 50만 원이 조라는 사람한테 입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용재라는 사람한테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게 주장을 하면서 지급 정지를 건 거거든요. 씨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전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일단 이 사람이 자기를 피해자라고 주장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신원을 저희가 절대 알려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예. 만약에 고객님께서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은 이 라고 하는 사람한테 50만 원 어제 들어왔던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들어왔다가 본인이 이제 소명 자료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황당한 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나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신 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장난치려고 막 일부러 남의 계좌에 돈 넣어놓고 나 이 사람한테 피싱 당했어 사기 당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좀 귀찮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로 약간 좀 베이스신 것 같아서 본점에 어쨌든 물어보니까 이 씨가 50만 원 입금을 해놓고 사기를 당했다고 할 때는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걸려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풀려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씨한테 내가 50만 원 들어온 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금액이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소명 이의 제기를 해야지 그거를 나중에 이제 풀 수가 있다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저번에 반환 요청해가지고 바로 풀어줬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타행자금 반환 신청이라고 해서 수취인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냈는데 그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 은행에다가 내 돈 다시 돌려주세요 타행한 자금 반환 요청이라는 걸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한 건데 지금 같은 케이스도 사실 그러니까 누가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가 고객님 계좌를 넣을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고객님 계좌 돈을 잘못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사실 타행한 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이렇게까지 전기통신 사기 코드가 등록되진 않거든요. 작년과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실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때도 그걸로 들어왔었거든요. 사기를 당했다고. 고객님 아까 유튜브에 계좌가 노출이 돼 있다 하셨잖아요. 사기를 쳐놓고 지 계좌를 안 하고 막 남의 계좌 알려준 다음에 네, 그걸 그거. 도망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약간 이제 문제되게 막 하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 방법이 가 실제로 돈을 잘못 넣은 게 맞으면 조만간 타행 반환 청구를 이제 저희 신한이라고 접수를 하겠죠 이 사람이. 이게 어제 접수된 건이다 보니까 저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신상 정보나 이런 걸 고객님한테 함부로 제공하면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상황. 근데 이의 신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은 최소 몇 달은 걸린다던데 입출금이 몇 달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그분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되나요? 반환 요청할 거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했거나 사기로 잘못 이용된 것 같다. 사기꾼이 제 계좌를 알려줬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좀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지급정지를 걸어놨잖아요. 근데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플러스 14, 그래서 총 17일 안에 피해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허위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3월 18일이 3영업일째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월 18일을 기준으로 일주기면은 정확하게 이게 4월 1일이에요. 이 계좌에 걸려있는 지급정지는 4월 1일까지 50만 원 넣은 사람이 은행에 직접 와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건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누구나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장난에 조금 노출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게 허위로 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민사 형사상으로 소송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이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번거로운 거예요. 피해보다 신청을 하면 이제 은행에서도 그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고객님한테 뭔가 내용 전달해드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피해보다 신청을 은행에 하지 않는다 하면은 4월 1일자 기준으로 그걸 계좌 정지가 풀리게 되실 텐데 17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좌가 묶여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고 하면은
거는 명백하게 그 사람한테 조금 책임 소재를 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그냥 허위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면 어떡해요? 그럼 몇 달 못 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아,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빠져나갈 것도 있고 해서 그분한테 여쭤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저번에도 그렇게 불렀었는데. 피해 구제하는 전담반이 따로 있어요. 보이스피싱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 응대 매뉴얼을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데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 마음대로 풀 수가 없다 보니까. 그분한테 전화나 문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조회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분이 만약에 신한은행 통장에서 빼서 고객님한테 이체하신 거면은 제가 계좌 상세 내역을 조회했을 때 이분 전화번호는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사이로 접수했는지 전화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직원분이 하면은 이분이 지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오늘 50만 원을 고객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신 거거든요. 고객님한테 보냈다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신한은행 통으로 보내신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 뭐 주민번호나 어떤 고객 정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이걸 내용을 조금 안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우리은행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우리은행에서 이제 이 사람의 뭐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넣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조회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어쨌든 얘가 50만 원 넣고 그 50만 원 금액으로 지금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비대면이 안 될 뿐이지 않아 대면으로 하게 되시면 물론 절차는 좀 있지만 50만 원만 계좌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거 초과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빼거나 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것만 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볼게요. 그게 제가 지금 상세 내역을 조회해보니까 단기금융 사기로 이 사람이 입지급 정지를 걸었는데 요청자 채권자가 강니까 이게 좀 희한하게 라는 이름으로 돈은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2025년 3월 13일 날 보이스피싱 코드를 해가지고 50만 원만 못 빼게 지금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외한 금액은 고객님이 돈을 빼거나 입금하거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이스피싱 전파 등록이라는 게 당해버리면은 불가능한 업무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동화기기, 어플 같은 걸로 뱅킹 이체하는 거, 인터넷 뱅킹 이런 게 다 안 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예 막아버려요. 자동이체도 안 그쵸. 빠져나가고. 결국에 여기 창구에 직접 와가지고 내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그만큼 빼가지고 수기로 수납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고객님 입장에서 정말 큰 피해이신 거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이걸 장난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면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본보기로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분이 다른 이름으로 보낸 건가요? 저도 좀 약간 의아한 거예요. 우리은행에 아까 보내는 조모식이었는데 채권자 이름은 또 강 실제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기도 자체가 좀 다들 불합리하다 생각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파악이 되긴 해요 지금. 우리은행한테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뭐 금융기관에서 이 정보를 조회해줄 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건 개인 정보다 보니 심지어 계좌 정보도 조회를 안 되게 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조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타행에 이체할 때 100만 원 넘는 금액은 핸드폰 번호를 꼭 넣도록 돼 있지만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이체는 신분증 안 들고 와도 이름만 넣어도 이제 계좌가 돈이 보내지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를 안 넣고 보내셔가지고 사실 정보를 조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은 알지 않아요? 우리은행 지점은? 이분이 그러니까 어플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와서 보내셨으면은 보냈던 상대방의 어떤 계좌번호나 그런 것도 같이 뜨는데 오픈뱅킹이나 이런 앱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인입이 안 돼가지고 저희 신한은행 지금 지급정지 당하신 분 입장에서 이걸 하루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의 제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분이 저가 통화를 해보니까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여러 개 계좌를 알려주면 그중 하나로 돈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고객님 계좌였던 거고 서로가 조금 진짜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우리은행 전사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글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중재를 요청해달라고 우리은행 직원한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분이 최악의 경우에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화를 지금 해서 안 뵙겠다는 거지 본인이 직접 사건을 접수한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아마 합의를 하지 않으실까 싶은 거죠. 저는. 네, 저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그쵸.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의신청서 은행에 내고 확인서 받아서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들어가려고 이의제기 하거든요. 신청서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쓰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이의제기 쓴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받을 돈을 받은 경우에 이걸 이의제기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불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친 자금 아닌다고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면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제기 신청서를 쓸 수는 있는데 증빙자료 첨부가 안 되면 어쨌든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접수하고 경찰서에도 접수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말 바뀔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고객님 입장에서도 피해를 좀 보신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 경찰서 한번 가셔가지고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그냥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거든요. 거기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월화쯤 방문을 해야 돼요. 방문하지 마세요. 왜냐면 피해자 어쨌든 의사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은행에서 그럼 제가 고객님 정보를 드릴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직접 중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진행 상황은 아셔야 될 거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전화는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카드를 못 쓰니까 현금 좀 뽑고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오늘 뽑고 가요. 인천에서 쓰고 가도 되죠?
제가 이제 처음 어떻게 될지 안내를 드릴게요. 내용은 어쨌든 아셔야 되니까. 오늘 3월 13일 날짜로 우리은행에서 지금 50만 원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접수가 된 거예요. 피해자가 검찰 사칭 전화 받아서 사기꾼이 알려준 계좌 중 하나가 우리 은행 계좌였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 거고, 이분이 어쨌든 3월 14일 통화 오늘 날짜로 우리은행 지금 방문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했대요. 피해구제 신청이 뭐냐면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꾼들 계좌 지급정지 걸어주시고 이 사람들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가지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말 그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합의를 전제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 사기꾼들은 돈을 바로 다 빼가니까 구제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사실은 어쨌든 양쪽 다 피해자인 상태인 거고 고객이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면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강제로 근데 빼가서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50만 원 돌려받고 취소를 그냥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화가 트라우마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이상 전화를 하고 싫다, 우리은행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태니까 우리은행 통해서 들어오는 합의로만 진행을 하겠다, 너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겠는데 전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피해자가 어쨌든 오늘 실제로 진짜 우리은행 접수를 했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우리은행에서 피해구제 어느 지점에서 접수되는지 내용이 들어와요, 저희 쪽으로. 그러면 제가 그 우리은행 직원이랑 통화를 해서 우리 쪽이랑 통화하기는 싫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은행 너네 지점에 접수했으니까 너네가 직접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고 자기도 억울하게 지금 50만 원 입금 당하고 정지된 상태니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 돈 돌려받고 그럼 이 사람 사기꾼 아니니까 우리 지점에 접수한 이 피해구제 신청을 우리은행 가서 이분 취소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은행 가가지고 돈 돌려받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신청서를 쓰면은 그 다음날 신한은행 전산에 반영이 돼서 동시에 자동으로 풀리게 될 거예요. 고객님이 어쨌든 현금 50만 원을 이분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지는 얘가 결정할 거예요. 피해자가 뭐 내 계좌를 돌려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은행 법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아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은 저한테 오셔서 현금 5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전산이 들어와야지 이제 일단 우리은행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일단 하게 될 거고, 어차피 이의제기 신청서 쓰는 거는 50만 원 그 돈 돌려받을 때 있죠. 어차피 한번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안 오고도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던데, 핸드폰 뱅킹으로 이체해줘가지고 고객님 뱅킹이 지금 안 되실 거잖아요. 친구한테 보내라고 하든가 뭐 어떻게 해서 하면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기 당했다고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건데 다른 명의로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고객님 명의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아 근데 저도 일도 있고 또 오기도 약간 그래서. 최대한 안 와도 되는 거면 안 오는 쪽을 편의를 받으려는 쪽을 진행을 할 테고,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와야 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도 그걸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만 이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앵글의 방송 27 하하